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모의고사 봤는데 어때요? 다 아는 거 나오죠? 우리 시험의 특징, 내가 다 배운 거 나온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못 쓴다는 거죠. 우리 시험의 특징은 내가 다 배운 거 나오는데 못 쓴다. 이제 이게 우리 시험의 특징. 자,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 좀 그러고 이제 2회, 3회차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도 잡히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안배. 그러니까 내가 제 시간에 풀어내야 되느냐 이건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꼭 지키세요.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실전처럼 본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하고 이런 것도 실전처럼 하세요. 연습이니까 대충 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이제 시험지 나눠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파본이 있나 없나 검토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검토할 때 1과목과 2과목 중에 내가 풀 수 있는 거 5점짜리, 15점짜리 각각 몇 문제씩 고르자. 3문제씩 골라야 돼. 그래야 5점짜리 3문제, 15점짜리 3문제 하면 그게 딱 60이에요. 그러니까 1과목에서 3문제, 2과목에서 3문제씩 각각.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내가 풀 수 있는 거 먼저 딱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 필요 없어요. 그대로 풀면 돼요. 우리 답안지 순서대로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1번 풀고 3번 건너뛰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자, 1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안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을 비워놓고 해도 됩니까?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 떼어놓고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 그러잖아요. 답안지 작성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안지 쓸 때 뭐라고 하냐면 문제 앞부분 농작물 재보험 생산비 보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답안지 작성할 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 쓰는 게 아니라 3번 답 쓸 때 그 문제 있잖아요. 설문. 그 설문 앞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다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쓰는 게 좋아요. 안 썼어요? 다 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답안지, 우리. 자. 아니, 왜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한두 문, 이거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간단히. 왜냐면, 그래야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왜냐면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쓰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썼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3번인지 아니면 건너뛰어가지고 7번을 문제 풀었어요. 근데 7번인지 아니면 이게 4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7번 문제 설문 내용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간단히 쓰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 그렇게 다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답안지 다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끝 이 말을 써야 되느냐인데, 그건 안 써도 되더라고. 그건 안 써도 다 알고요. 그 다음 답안지 작성할 때 그럼 그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됩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니요. 우리 문제에서 계산식과 값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계산식 써요. 근데 우리 계산식을 쓸 때 예를 들어 평년 수학용 구합니다. 그럼 A값, B값, C값, 이렇게 D값 이걸 다 써야 됩니까? 우리 PD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거 안 되네, 이거. 새 걸로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자, 그럼 이걸 다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돼요. 그럼 뭘만 쓰면 되냐? 그 계산식을 쓰란 이유는 A값, B값 이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공식 있잖아요. 이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 다음에 곱하기 B분의 C 있잖아요. 이 식에 해당되는 것만 써도 돼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어디다 써요? 그러면 시험지에다 써도 되고, 우리 답안지 연습지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답안지 거의 남아요. 우리 현재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답안지가 그거 다 남거든요. 그럼 맨 뒤쪽에다 연습해도 돼요. 거의 그래서 활용을 하세요. 맨 뒤쪽 거의 남아요, 우리. 몇 장 정도 다 남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다 풀든 못 풀든 여전히 남아. 그러죠? 못 풀면 못 푼 대로 남고, 다 풀면 다 푼 대로 남고 여전히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쓰고 여기다가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다. 그리고 최종 답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답만 써도 돼요, 답. 그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풀이 과정을 쭉 쓰고 이제 답을 썼는데 숫자 하나가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답이 달라요. 그럼 풀이 과정은 맞게 쭉 했는데 입력할 때 숫자 하나를 0.3을 0.2로 입력해가지고 답이 조금 잘못 나왔다. 부분 점수 줍니까? 이런 건 안 줘요. 이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5점짜리 문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쓰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3개는 맞고 2개는 틀렸어요. 이거는 있어요. 이건 3점 줘요. 지금까지 채점 통계를 보면 이런 경우는 점수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틀린 경우는 부분 점수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절사하는 거. 절사해도 됩니까?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은 절사잖아요. 근데 우리 이론서에 보면 원인 시설할지 가축이랄지 이런 데는 절사란 말이 없어요. 근데 약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절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문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1,000원 단위 절사하라 이 조건을 다 줘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게 하면 돼요. 조건에 맞게. 근데 이제 만약 절사란 말이 없다. 그러면 거의 1,000원 단위 안 나와요. 그게 다 0으로 나오니까 1,000원 단위가 뭐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거의 만약 1,000원 단위가 나온다면 그거 절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 임무대로 막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대신 우리가 피해율 구할 때 퍼센테이지 이런 것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야 됩니다. 반올림 하는 건지 버리는 건지 이런 것들은 그 조건에 맞게 해야지. 그거 잘못하면 전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안배인데 우리 1과목과 2과목 있잖아요. 그래서 1과목은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5점짜리 앞에 5문제 풀 때 내가 문제를 딱 봤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거 고민하고 뭐지? 머리 쥐어 뜯으면서 하면 안 돼요. 나는 잠깐 10초 생각한 것 같은데 2, 3분 지나요. 절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과 달리 흘러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암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문제를 봤는데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들여다본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답 나오냐? 안 나와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과목은 그래도 2과목보다 계산 문제가 덜해요. 그리고 계산 과정도 좀 작아요. 그래서 1과목을 다 풀 때 몇 분 지나야 되느냐? 40분 지나야 돼. 40분. 그래서 2과목이 한 20분 정도 버텨줘야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학교 가지. 1과목을 다 풀었는데 시간이 60분 지났다. 자, 그럼 이제 2과목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빨리 풀어야 되겠죠. 1과목을 풀었는데 80분 지났다.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내년 대비반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 일찍 끝나면 나가세요 이래요. 근데 남 나간다고 같이 따라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다 풀었어. 근데 다른 문제 안 푼 게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 이것은 내가 도대체 풀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거 풀지 말고 남는 시간에 본인이 풀었던 거 계산, 검산 다시 하세요. 그 봐도 모르는 문제 풀어봤자 그 답 안 나와요. 그거 아니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자기가 풀었던 거, 단순 숫자 같은 거 이거 의외로요. 놓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계산했는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숫자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가 문제 만들다 보면 모의고사 만들다 숫자 이거 입력할 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 입력해가지고 엉뚱한 숫자 써놓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원에 자료 보내기 전에 다시 검토하잖아요. 엉뚱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특히 1과목에서 보험 기간 같은 거 이제 쓰라 이런 거 있죠. 매달 며칠 쓰라. 근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당연히 헷갈리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다 썼는데, 이게 상황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 고치면 된다. 절대 고치지 마세요. 틀립니다. 일단 고치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고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의 잠재 능력은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정답을 고르게 돼 있대요. 근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건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고쳐도 틀리고 어차피 틀리는 건데, 그래도 확률이 높은 것은 맨 처음에 썼던 걸 그대로 놔두세요. 이런 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 그거 고치라요. 그거 남는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일찍 나가려겠다 일찍 나가지 마시고 최대한 잘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평소에 글씨 깔끔하게 써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깔끔하게 못 써요. 막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그래도 정답은 명확하게 쓰세요. 숫자. 정답은 숫자를 명확하게 쓰세요. 그래서 정답만 제대로 출제자가 채점하는 사람이 딱 봐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다 답 맞게 해줍니다. 대신 이제 답안지에다 막 계산 과정을 쓰다가 정답을 썼는데 혹시라도 채점하는 사람이 이게 정답인지 못 찾을까봐 정답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딱 한다든가 여기다 별표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표기하면 안 돼요. 여기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장 가면 실제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나눠지면 이거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확인할 때, 이거 확인하고 쓸 때 세 문제를 연필로 바로바로 체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먼저 이때 그 작업을 해야 돼. 이거 한 적어도 10분 전에 나눠줍니다. 그럼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천천히 넘기면서 최대한 빨리 넘기지 말고 천천히 넘기면서 이거 풀 수 있는 거 풀 수 없는 거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물론 감독관 이거 체크 못하게 해요. 이거 체크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체크 못하게 하는데 연필 들고 있으면서 보면서 딱딱 저기 체크하라 이거야.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검정색만에 다른 색깔 쓰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문제, 번호, 순서, 관계없이 답안 작성 가능하다고 써져 있어요. 우리 시험지에. 자, 그런데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 쓰고 문제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농작물 재배보험 생산비 보장 품목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면 그냥 생산비 여기까지만 딱 쓰고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한다든가 이렇게만 하라 이거. 그래야 몇 번 문제인지 건너뛰고 푸는 문제를 하더라도 그거 확인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 이거 조심. 보통 이제 우리 1과목 암기 과목에서요. 한 7, 8개 있어요. 근데 한 5가지만 쓰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 5가지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기재 순서대로 요구한 것만 채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7개를 썼어. 5개 쓰라고 했는데 7개를 썼어.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개를 썼는데 여기 맞고 여기 틀리고 여기 맞고 했으면 맞는 거 7개 해줍니까? 안 해줘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순서대로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쓰라고 할 때 확실히 기억나는 걸로 5개 써야 돼요. 순서대로 7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답안 정정할 때는 2줄로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세요. 2줄로 그. 아니면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데 테이프 이거 할 시간 없을걸요? 수정 테이프 가지고 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답 같은 거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찍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훨씬 빨라요. 테이프로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아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또 성격상 깔끔한 사람들은 또 이거 못 참아요. 이거 테이프로 해야지 또. 그러니까 성격상 뭐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도 이무적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스페어로 꼭 하나 더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계산기 상태를 봐야 되는데 배터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이게. 네. 그래서 만일 대비해서 스페어로 꼭 하나 더 가지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정한 손해보험의 원리.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우리 이제 보험 이론 중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앞으로도 쭉 낼 건데 손해보험의 원리.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분대 급수 이득의 원칙 그랬죠? 손해보험의 원리는 분대 급수 이득의 원칙. 분이 뭐예요? 위험 분담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대수의 법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가 수지 상등의 원칙. 이건 이득 금지의 원칙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거 5개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5개 쓰라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위험 대량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 위험 대량의 원칙. 이거
위험 대량의 원칙. 이게 대수가 아니라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 이 위험 대량의 원칙이 이제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거다. 그런데, 자, 보험회사가 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통계로 수치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보험 가입을 몇 명 정도 받아들이고 1인당 보험료를 얼마로 산출할 건지, 이런 게 어때요? 수리적인 통계로 잡혀야 뭔가 이걸 하거든요. 그러려면 표본이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된 거다 이거죠. 그래야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이 대량으로 하나의 뭘 구성해야 된다.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뭐다? 위험 단체를 구성한다 그러죠. 위험 단체. 보험에서는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거 두 번째 원칙입니다. 위험 집단 구성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 보험료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요.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다 이건데, 보험료는 계약자가 주는 거고 보험금은 계약자가 받는 거. 주고 받는 게 같아. 뭐예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그거 쓰라는 얘기, 이거, 여기다. 자, 그럼 이제 급부, 반대급부, 이것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전체의 관점에서 본 수리적 원칙. 그럼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건 수지상등이죠. 이건 수지상등의 원칙이 되겠죠. 네,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급부, 반대급부는 계약자, 개개인 관점. 수지상등은 계약자. 아니면 이거는 계약자 전체 관점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 보험자 관점. 보험자 관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사안 출시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료. 자, 계약자 숫자 1인당 내는 보험료. 그럼 이게 전체 보험료죠. 전체 보험료고 건당 나가는 보험금이죠. 자, 그러면 전체 이게 들어와. 보험회사 입장에 수입이고 나가는 게 뭐예요? 지출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같네. 이게 뭐예요?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수지상등의 원칙. 여기도 3번이고 여기도 3번이고. 네. 같은 수지상등. 자, 2번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 법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자, 이거는 손해보험 뭘 실현하기 위하다? 그렇죠. 여기 이득금지 원칙이죠. 자, 이건 이득금지의 원칙이죠. 자, 이거. 그러니까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이득금지 원칙. 이렇게 하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요. 5개 쓰라기니까 3개 쓰면 3점, 4개 쓰면 4점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 풀다. 이게 생각이 안 나. 1번. 그럼 이게 뭘까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버리세요. 그래봤자 1점이야, 1점. 이거 버려야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 이러지 마란 얘기예요, 이러지 마. 근데 1번부터 이렇게 넘어가자니 찝찝하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잖아요. 평균이 확 떨어져요. 똑같은 문제지만 문제 배치를 1번 앞부분에 어려운 거 뒷부분 쉽게 내잖아요. 그럼 평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감을 빨리 잡으셔가지고 해야 돼. 자, 2번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 수확감소 보장 우리 밭작물 품목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쓰세요. 그런데 자, 무물층 농지의 경우 인수가 제한되는 거. 자, 무물층 어떻게 암기했어요? 고고마양. 고고마양. 무물층 고고마양. 그런데 수확감소인데 이때 고가 고추가 있죠. 고추는 생산비니까 여기 없으니까 빼고. 그럼 뭐가 들어가요? 고구마. 그 다음에 마늘. 그리고 양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자, 마늘 있고 양파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있고 이걸 쓰면 되죠. 그 다음 최저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인 품목 그랬습니다. 자, 최저 가입 금액이 100만 원.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옥수수, 콩팥. 자, 이건 옥수수, 콩팥은 100만 원 그랬죠? 옥수수, 콩팥은 100만 원. 자, 그래서 옥수수, 콩팥. 그 다음 관수시설 설치 제한하는 거 인수 제한된 딱 하나예요. 뭐예요? 양배추잖아요. 양배추. 그럼 우리 과수에서는 자, 과수에는 뭐가 있어요?
무화과, 블루베리, 살구. 무화과, 블루베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과수에서 관수시 이런 거 같이 다 알아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파종은 뭐예요? 제파종은 마늘이잖아요. 그럼 제정식은? 그렇죠. 제정식은 양배추.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알아놓으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인수지합 목적물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5점짜리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강 할 때 마무리 정리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달달달 해야 돼요. 그 달달달 자기 걸로 해야 돼. 자, 날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언제 하면 안 돼요? 옥수수는 3월 1일 이전에 파종하면 돼요. 팥은 팥 쭉쭉.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정식 파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랭지 감자입니다. 고랭지 감자는 언제? 4월 10일. 4월 10일 이전에 하면 안 돼요. 4월 10일. 양상추는 양파링, 8월 31일 초구하면 안 된다. 수박,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수박은 5월 31일. 5월 30일 초. 그러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5월 30일 초구하면 안 되고 8월 11일까지가 보장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오빠하고 시원하게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 외에 나머지 품목들도 이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품목표 가면 제식 밀도를 쓰세요. 이것도 이제 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단순 암기 제식 밀도. 자, 고추는 몇 주예요? 원래는 1500주에서 몇 주? 4000주죠. 그러니까 1500주 이상. 이렇게 해야 돼요. 1500주 이상 4000주 이하. 이렇게. 양배추는 평당 몇 구? 8구. 이것은 양배 8구. 양파 2만 3000주에서 4만주 그러잖아요. 2만 3000주 이상. 그래서 여기엔 이상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고추도 이게 들어가야죠. 자, 고랭지 감자. 감자는 우리가 고구마가 있고 봄감자가 있고, 자, 그리고 가을 감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다 얼마예요? 이들은 다 4000주인데 고랭지만 약간 추운 동네니까 얼마? 3500주 이러잖아요. 고랭지 감자만 3500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말 보겠습니다. 이제 말. 자,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정리 좀 간단히. 자, 말 부분. 자, 주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이제 말이죠. 자, 주계약에서 우리 보장하는 손해가 뭐예요? 하면 보장하는 손해. 첫 번째가 뭐예요? 폐사. 자, 이때 폐사는 뭐예요? 질병. 자, 가축 전염병은 제외한 질병. 그리고 각종 사고. 그러니까 풍수설 등, 그리고 화재. 모든 사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있어요? 긴급 도축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긴급 도축은 뭐가 있어요? 여기. 우리 긴급 도축은 부난산. 이건 이제 공통이죠. 부난산. 그리고 말에만 있는 게 뭐예요? 산통. 자, 이건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창자가 꼬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창자가 꼬이는 거. 그리고 경주마 실명. 자, 산통하고 이거는 말에만. 그런데 소에만 있는 것은 뭐예요? 소에만 있는 것은 급성 고창증이고, 그리고 젖소 유량 감소가 있죠. 젖소 유량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사습량, 자, 폐사 긴급도축 확장위험 담보 특약견. 거기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부난산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추가. 그러니까 사습량 특약은 부난산 이거예요. 부난산. 자, 그래서 긴급도축. 자, 긴급도축은 말은 산통 이것까지. 그리고 이제 말에만 있는 게 뭐예요? 불임. 그럼 소에만 있는 건 뭐예요?
도난과 행방불명 여기 포함됩니다. 도난, 행방불명 포함되고 이번에 하나 또 추가됐죠? 거만서 진단 비용 있잖아요. 거만서 같은 진단 비용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의 공통이 하나 있죠. 뭐야? 여기에 들어가요. 모든 가축의 공통.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거죠. 이건 다 공통이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게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가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론서에 있는 명칭을 정확히 써야 돼요. 제 견해를 얘기하자면 출제자들의 지금까지 채점 통계를 보면 정답 처리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예전에 우리 일소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론서에. 근데 이것을 뭐라고 썼냐? 햇빛이라고 쓴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태양이 해고 광이 빛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쓰면 햇빛이고 태양광은 한자예요. 같은 말, 이것은 논점 하나 차이가 없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론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고 했어요. 이론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제기했죠. 이게 왜 틀렸냐? 그래서 이 사람은 맞다고 해주세요, 나중에. 이의제기해서. 그러니까 이론서에 있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채점에 대해서 괜히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항상 이론서에 있는 걸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론서에 토대로 써야지 일부만 쓰면 이건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경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의제기 하니까 어떤 사람이 햇볕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맞다고 했는데 아니요, 이건 틀려요. 햇볕하고 햇빛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햇빛은 말 그대로 태양광 직사광선을 말하는 거예요. 햇빛은. 근데 햇볕이 뭐냐? 햇살이 비친 따사로운 분위기를 말하는 그게 햇볕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의적이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이것도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접수 부족하면 일단 이의제기 들이받는 거예요. 네, 이제 최선을 다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한다? 이의제기. 근데 이의제기 해봤자 점수가 부족해. 그러면 남존일 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괜히 남은 그것 때문에 학교 가고 나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죠? 배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남존일 하지 말고 또 놔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외우셔야 돼. 자, 가축은 우리 책에 있는 보상하는 손해 그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작년에 괄호넣기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 자,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우리 부상이죠, 부상. 자, 그럼 여기서 부난산에서 부상. 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사탈. 그래서 경추골절, 자, 경사지골절, 탈구나 탈골. 경사탈. 이렇게. 네. 자, 운송위험 확장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운송위험. 그러니까 이제 경주마를 경마장까지 차에 태우고 이동할 때 교통사고로 다친다든가 이거 보장하는 게 바로 이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 수탁물이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며칠? 그렇죠. 14일이죠. 자, 14일을 지나 발견된 손해는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지 않죠. 14일. 이건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경주마. 이거 뭐예요? 경주마 뭐에 대한 특별 요건인데? 그렇죠. 이거 보험기간이죠. 경주마만 그래. 경주마만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험기간은 신규 가입할 때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 발병한 걸로 인한 것은 손해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왜? 역선택을까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질병을 숨기고 가입했을까봐 한 달 이내 발병한 건 보상 안 해주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 그래서 1개월 이내 뭘로? 질병에 의한 1개월 이내에 질병에 의한 폐사도 보상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게 바로 자, 경주마만입니다.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딱 체크해 놓으면 자, 6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 1과목에서는 이거는 100%, 99.9도 아니에요. 자, 우리 1과목은 99.9도 아니고 100%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각 품목별, 즉 보험의 목적별로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우리 특강 자료에 있었죠? 그 특강 자료에는 품목별로 다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럼 먼저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여기 오타가 있네요. 하우스인데 오타. 자, 그럼 이제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가 제조달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제조달 특약 가입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가입 면적 곱하기 설치 비용 이걸 일단 곱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1 마이너스 경영 감가율 8% 3년 지났네요. 38은 24. 24%. 자, 그러니까 0.24. 이거 감가상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한다고요? 90에서 130% 선에서 가입하는데 여기가 뭐라고 돼 있다? 최대니까 얼마를 곱해준다? 130. 그러니까 1.3. 여기다가 곱하기 1.3 곱해주면 자, 이게 이제 가입 금액이.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에는요. 1,000원 단위 절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조건을 다 줬습니다. 이런 조건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절사하면 돼요. 절사.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해가림 시설도 이제 자, 가입 면적하고 그다음에 자, 제곱미터당 시설비.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자, 예전 기출문제는 그걸 외워야 쓸 수 있게끔 있는데 우리 외울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장담합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도 외우냐? 못 외웠을 거예요. 외울 리가 없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면 틀리라고 낸 문제야. 근데 이 틀리라고 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바로 제껴야 돼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우리 적은 점수 아니에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15점짜리로 나왔다고 해도 그거 85점이면 적은 점수 아니죠 우리? 15점짜리 하나 벌어도 85점만 맞아도 합격하니까 그거 붙잡고 있지 말아요.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해야 돼. 빨리.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풀다가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그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반드시 인삼 해가림 시설은 감가상각합니다. 여기는 제조달 가입 특약을 가입했든 안 했든. 근데 이제 이번에 제조달 특약이 새로 도입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 산출할 때 그걸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방금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특약에 가입했으면 제도 가입 그대로. 그걸 가입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럼 해가림 시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우리 이론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인삼은 이번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다 바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삼은 좀 버려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일단 이거 곱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은 최초 뭐 한다? 항상 설치 시기를 기준으로 가입할 때까지 얼마가 지났느냐. 자, 7년입니다. 그럼 8, 9, 10, 11, 12, 13, 14, 15까지는 8년인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7년. 그런데 목재는 내용연수가 몇 년? 6년이잖아요. 그래도 6년 넘었죠. 현재 정상 사용 중이라고 했네요. 그럼 수정장가 적용해야죠. 그런데 수정장가를 적용 시 최대로 적용하라. 그럼 수정장가율은 30.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30%로.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0.3 곱하면 되죠. 수정장가율 0.3 이렇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계속 질문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올 확률이 좀 높잖아요. 자, 지금 두 개의 필지로 나누어지는 한 개의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가입 단위가 한 덩어리 농지 개념 그랬잖아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이 농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필지가 지금 여기가 15번지, 여기가 18번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필지는 두 개 필지인데 이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농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논두렁이랄지 농로, 길로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가 다 뭐다? 마늘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마늘밭이다 이거예요. 한 개. 그런데 마늘 같으면 노지 재배나 터널 재배만 인정이 되는데 이 한 개의 농지에 이 두 가지 방법이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체를 노지로 하든가 전체를 터널 재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가입이 되지 이것을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그래도 가입하고 싶다. 그럼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예외가 있다. 뭐냐? 보장 생산비가 낮은 곳으로 해서 이 전체를 왜냐면 한 개 농지니까 이렇게 여기다 곱해서 가입하는 방법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지금 노지나 터널로 여기는 노지고 여기는 터널이라고 해봐요. 그럼 원래는 안 되는데 가입할 때 뭘로 한다?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거. 이 전체 면적을 그러면 뭐다? 8,500으로 얼마? 380 곱하기 8,500으로 가입을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시설 작물 잘 들으세요. 시설 작물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재배 예정 작물 중 둘 중에 뭐라고요? 큰 값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하우스 면적 있다고 해봐요. 자 여기가 2,000제곱미터라고 해봐요. 그럼 이 2,000제곱미터에다 내가 여기다가 자 토마토를 키울지 딸기를 키울지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보험 가입하면 미리 하니까.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 재배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입을 할 때 이 하나의 면적에 이걸 심어야 되니까 만일 이게 뭐예요? 이게 3,000원이고 자 이게 5,000원이고 그러면 둘 중에 보장 생산비가 큰 거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000 곱하기 2,000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니. 자 아직까지 이건 시험에 나오거나 우리 이론서에도 없어요. 예전에 다른 데서 어떤 수험생이 이제 질문을 하길래 이제 저도 그런데. 그럼 이 면적에 보통 재배를 하면 하나 심지 두 개를 섞어서 심기는 거의 드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혼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럼 재배를 하더라도 이 면적 전체에 다 재배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는 여기에 자, 한 1,000, 2,000 그대로 다, 2,000 전부 다 토마토 재배할 것이고 만일 딸기를 재배한다면 여기다가 한 600제곱미터만 난 딸기 재배할 거야. 혹시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장 생산비는 여기는 같은 면적이니까 이것만 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적까지 나오면 이걸 다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여기는 6,000이죠? 아니 600인가요? 600이고 여기는 5, 6, 300이잖아요. 그러죠? 이거. 자. 그럼 뭐가 커요? 이게 크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둘 중에 큰 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것과는 이건 달라요. 이것은 이 전체 면적을 다 이걸로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둘 중에 면적을 구분해서 뭘로 할 건지, 이렇게 혹시 물어봤다면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런서에. 이것도 이제 질문 계속 하던데 보통 이렇게 해요. 이 하우스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보장 생산비가 큰 걸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요. 같은 걸로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러면 돼요. 그렇게 생각. 괜히 시험 공부 보면서 별 이상한 고민을 해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런 거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하세요. 우리 이제 7번부터 봅니다. 자, 원유시설 작물인데요. 여기 정식일로부터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 그럼 이것은 수확기 중이에요? 수확기 전이에요? 수확기 전이죠.
수확기 전. 자, 그럼 우리 생산비 보장 보험금. 자, 우리 어떻게 원예시설에서 항상 공식 있잖아요. 재, 단, 경, 피. 항상 이거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재, 단, 경, 피. 재, 단. 그러면 이제 재가 뭐예요? 보험금 구할 때는 가입 면적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재배 면적. 그리고 뭐예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있는데 여기 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요. 이건 어떻게 해서 나와요?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자,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곱해야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곱했을 때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가입 면적에 뭘 말고 가입했어요? 최대. 최대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50에서 100인데 최대는 100이란 얘기죠. 그럼 이게 100%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하,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가입 면적 이걸로 나누면 되죠. 1200으로. 자, 그럼 1200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7,900원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당, 자, 7,9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재배 면적도 있고, 이제, 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도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경과 비율 필요. 자, 경과 비율은, 자, 우리 많이 했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 일수분의 생장 일수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참외. 자, 참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파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표준 생장 일수는 90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 경과 시점이니까 여기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18일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자 90분의 그 다음에 18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5분의 1 그러니까 그냥 바로 5분의 1 바로 곱해도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요령, 이제 숙달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FM대로 그냥 FM대로 이렇게 하세요. 괜히 이런 거 요령 피우다가 좀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이거 적용했다가 틀리면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하자 그냥 FM대로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알파 값 딸기 등 우리가 정시가는 것들은 알파 값이 다 얼마라고요? 40%. 그 다음에 시, 파, 무, 쑥값. 자, 이들은 파종하는 것은 다 얼마? 10% 그러죠. 그 다음에 국화와 카네이션, 제절화는 20% 이런 거. 그 다음 수확기 중 우리 그거 있죠. 수확기 중에 경과 비율이 10% 이하로 나오면 10%로 한다. 그런데 이거 적용하지 않는 것은 5개. 오토바이 타고 고추를 팔고 있는 상호는 고추고도 가오가 있지. 나는 그냥 그대로 할래. 이거죠. 그래서 뭐야?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호박. 이거는 그대로 제외. 자, 이건 다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 자, 그럼 이게 40%니까 여기 알파 값에 0.4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경과 비율 나오고. 그 다음에 피일은 피손일미. 자, 그럼 이거 면적 비율. 자, 그럼 피의 면적, 재배 면적이니까 얼마? 이거 피의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소원의 정도 비율입니다. 소원의 정도가 55니까 소원의 정도 비율은 얼마예요? 60%예요. 자, 여기 55%라고 했는데 왜 여기 60%라고 이거 오타 나왔어요? 고치세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보내왔어요. 이거 잘못한 거 오타가 났네요 하고. 근데 이거 알고 있어야죠, 우리. 2, 4, 6, 8, 1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이거 적용해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적용해서 하면은 나오죠. 자, 우리 생산비나 시설 작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공식만 알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자, 우리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 자, 보장하는 재, 그러니까 자연재, 자, 조수해료분, 수온의 사유 몇 가지? 4가지. 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빠지지 않게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면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작물 비율이 몇 퍼센트?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70% 이상 발생하고 전체 작물 재배를 뭐 했을 때? 예, 포기했을 때 이 말 써줘야 되잖아요.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상특보 발령지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건 뭐라고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이번에? 조수해. 조수해로 생긴 손해죠. 자, 이거 네 가지. 이거 이제 여러분 보고 쓰시면 돼요. 자, 소손해 면책금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작물은, 자, 우리 농업용 시설물은 뭐예요? 최소 30만원. 자, 손해액이 10%죠. 최대 100만원. 그 다음에 피복제 단독사고는, 자,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데, 작물은 자기 부담금이란 말이 없고 뭘로 한다? 소손해 면책금. 그래서 산출된 보험금이 만일 1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면 지급되지 않고, 만일 10만원을 뭐 한다? 초과하면 그 초과한 전액을 보험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포인트니까 이 말이 들어가게 쓰면 되잖아요. 소손해 면책금. 자, 이 소술은 여러분이 이제 답안지 보시고 비슷하게 썼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맞다고 채점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비 보장 받장물입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이제 그 금액을 구하라 이제 말이에요. 안 된다면 없음, 보험금 없음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랬네요. 품목별로 자기 부담 비율은 선택한 조건을 충족하여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했다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재파종 재정식은 피해 면적 전체를 했네요. 자, 원래 재파종 재정식은요, 재파종 재정식은 면적만큼만 인정해주죠. 근데 이제 다 했으니까 다 적용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조건을 충족하여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생산비 보장에서 최저가 자 15%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인정이 않고 20%만 되는 거 5개. 자, 그거 또 올려야죠. 뭐가 있어요? 가을무. 자, 무는 가을무밖에 없어요. 봄무는 없어요. 그런데 배추는 봄배추, 가을배추, 양쪽 다 있다고 그랬죠. 양이 뭐예요? 양상추, 그리고 쪽파 또는 실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는 최저 20. 그러니까 가을무는 얼마란 얘기예요? 최저 20. 메밀은 10%고 양상추 양쪽 다 20. 대파 10%. 봄배추 20%. 이거 제일 먼저 찾아야죠. 이거 못 찾으면 답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재파종입니다. 재파종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얼마? 20% 다 기본 세팅. 재파종도 여기도 마찬가지 20%. 재정식도 얼마? 20%죠. 자, 경작불능은 자 10%면 얼마예요? 45%죠. 그리고 20%면 40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경작불능은 여기서 끝나죠.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작불능은 작물 비율이 얼마? 즉 식물체 비율이 65.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이거 나눠줘서 자, 이거 얼마 나와요? 나누면 70%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는 27은 14, 70? 그럼 60% 다 넘었네요?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이 되죠? 그럼 이제 이대로. 자, 이대로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답이 되고. 자, 그러면 재파종 재정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그럼 이제 면적 비율 합니다. 자, 여기 나누면 얼마 나와요? 25%죠? 2는 4, 25%. 그러면 자, 면적 비율이 이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하나요? 초과했잖아요.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럼 나가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얼마? 면적 비율 그대로 곱해주면 이게 이제 답이고. 자, 이거 나눕니다. 이것은 11%네요. 그러면 여기 자기 부담 비율 여기 또 10% 초과하죠. 아까 여기 20% 이거 자기 부담 비율. 자, 자기 부담 비율 10%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나가죠? 여기다 11%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답이고. 자, 여기는 얼마예요? 20%네요. 2는 4, 20%.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 20%를 초과 못했죠? 같잖아요. 딱 같으니까 아하, 이 경우는 보험금이 없죠. 이 경우는 보험금이 없다. 가을무 재파종은 다 20%, 기본 20%. 35%는 마늘만 재파종이 35%고 마늘 재파종만 35%. 그리고 마늘 조기파종은 여기가 25%고 그 다음에 벼 제2양 재파종은 여기가 25%. 나머지는 다 20. 제2파종, 제2정식은 다 20. 아니, 이건 특강 자료에 다 있잖아요, 이거. 매미라고 대파 10%요? 자기 부담 비율. 뭘 어디가 있거든요. 이론서 있고 여태 다 배웠는데 지금 딴소리하고 그래. 우리 벼부터 해가지고 과수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담 비율 10, 15, 20 이렇게 있죠. 다 10%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라니까 이거 10, 15% 없고 20, 30, 40만 있는 거 이거 5개만 외우라고요. 나머지는 다 10, 15 다 있다고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제가 환장하지 무슨 진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외우세요. 그래서 그 특강자로 있는 거 다 외워야 돼요. 특강자로 지금. 근데 이제 처음이라 헷갈릴 수 이렇게 처음 시험 보면 얘기하니까 이런 것은 근데 이제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의외로 또 이런 건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5점짜리 막 복잡한 계산은 다 맞추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려도. 그러죠? 자, 드룹이나 블루베리 신규는 10, 15%가 없고. 자, 또 과수에서 유자 또 뭐 있어요? 호두 살구는 이번에 들어왔죠. 유자하고 호두고 수박은 이번에 신규니까. 그 다음에 논작물에서 귀리. 그 특강 자료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거 외우세요.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모레 시험 보면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바다 위 걷는 방법. 물 빠지기 전에 얼른 다른 발 디디면 돼요. 빠지기 전에 디디면 돼요. 2점 먹으면 또 보고, 2점 먹을 것 같으면 또 보고, 그거예요. 2점은 또 보는 거예요. 돌아서면 2점 먹으면 얼른 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2점 먹기 때문에. 자, 이번에 차입니다. 차. 좀 이제 우리 평년 수확량 구하라 나올 만한 게 밭작물은 차. 이거. 그리고 이제 온주 밀감 있죠. 과수. 온주 밀감이 좀 특이하죠. 물론 이제 적과전이나 벼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것과 달리 특이하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많이 출제됐잖아요. 아직 이건
출제 안 됐으니까 꼭 알아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자, 2020년도 우리 기준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자, 여기 2022년 기준,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 지금 이걸 구하라.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신규 가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년 수확량, 자, 차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데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 평년 수확량에다가, 자, 여기다 뭐예요? 수확 면적률 곱하는 거잖아요. 수확 면적률을 곱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 그럼 이걸 모르는데 수확 면적률을 아냐? 예, 수확 면적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모르는데 평년 수확량은 신규라고 그랬네요. 신규는 표준 수확량의 100%. 아,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도 알았네요. 그럼 기준 평년 수확량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80이고 이게 4,000이에요.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아, 이걸로 이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나누기 0.8, 80%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8호 40, 8호 40. 그래서 얼마가 된다? 여기는 5,000이 되어요. 5,000 찾았어요? 응. 아, 이거 산수잖아요. 이거 방식을 알면 찾는 산수. 자, 이걸 찾아야 이제 또 우리가 A값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A값.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물음이. 자, 2024년도 수확 면적률. 자, 이거 이제 여기 수확 면적률. 자, 이거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수확 면적률. 자, 가입년도 수확, 이걸로 이제 구하면 되죠. 자, 여기 가입 면적이 4,000이네요. 그럼 우리 수확 면적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경작 면적률 나누기 가입 면적, 이러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입 면적이었는데, 그럼 실제 경작 면적률 어떻게 구해요? 가입 면적에서 고랑이나 미실제 면적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4,000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예요? 3,000? 그렇죠. 3,200. 그럼 3,200 나누기 4,000이에요. 48은 32. 아, 그러니까 얼마예요? 80%네요. 자, 80% 찾았어요? 80%. 자, 이제 이런 걸 구해야 이제 뭐예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제 2,000 평년 수확량 구하라 그랬네요. 자, 뭐 소수 좀 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A값. 자, A값 구하는 건데 아까 여기가 5,000이었잖아요. 자, 5,000 써주면 그러면 기준 평년 수확량이 50%하고 우리 조사 수확량이라고 환산 조사 수확량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산 조사는 수확 면적률로 뭐예요? 나눈 거잖아요. 자,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무사고는 표준과 기준 평년 수확 둘 중에 큰 값의 1.1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걸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나요? 0.38은 14, 여기 3,000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3,000하고 여기 절반 2,500원. 뭐가 커요? 3,000. 자, 여기 8로 나눕니다. 0.8. 그러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3,754. 3,750하고 자, 여기 50%. 절반. 그러니까 4,000, 28, 16, 4,080. 이게 크네요? 네. 자, 그러니까 A 값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셋 다 더합니다. 자, 3,000. 여기 1.1배 하면 얼마 나와요? 4,620 플러스 4080 나누기 얼마예요? 3.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네. 복잡하네. 그러면 3,900 나오네요. 네, 3,900. 자, A값 구했잖아요. A값. 자, 이게 이제 A값. 자, B값은 표준 수확량이니까 여기 4,000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미가입이니까 빼고 여기 이렇게 3개. 그러면 4,100. 자, 그러면 B값은 4,100.
C값,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이게 C값. 자, C값은 4,200. 자, 그러면 이제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게 뭐라고요? 기준 평년 수확량. 그래서 여기 공식에 집어넣으면 4077이 나와요. 4077. 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 여기에다 뭘 곱한다고요? 여기 수확 면적률 0.8. 자, 이걸 곱해요. 그럼 이게 이제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3261. 3261. 이 킬로그램 이것은 마지막에만 쓰면 돼요. 이런 데도 안 써도 돼요. 이런 데도 안 써도 되고 마지막 답에만 이거 써주면 됩니다. 3261. 이건 쉬운 거예요. 수확 면적률. 수확 면적률은 자, 실제 경작 면적. 자,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어요. 이론서에. 이건 나누기 가입 면적.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차밭은 통로도 있잖아요. 그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빼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만 따지겠다. 그게 수확 면적률. 실제로 수확하는 면적만 따지겠다 이거예요. 통로 사람이 다니는 건 다 빼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은 꼬랑이랄지 이것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얼마예요? 3,200. 그러니까 3,200 나누기 4,000. 48은 32에서 80% 그 말이에요. 아,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질문이 왔더라고, 그거. 네. 자, 우리 문제집에도 있어요. 문제집에.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과거 5개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입이 지금 보니까 이때 신규고 여기까지 총 몇 번밖에 없어요? 4년이죠. 그래도 5년으로 하나. 얘 무조건 5년이에요. 무조건 5년으로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이것은 또 가입 안 하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5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집 봅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2024년에 이때 신규 가입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 무조건 5로 기준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안 그래도 4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이 와 있던데. 안 그래요? 다 오냐.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년이면 그래 2년 차면 2 이렇게. 분모는 무조건 뭐다? 5. 분모는 무조건 5년.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런 것도 맨 처음 배우는 우리 초짜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시험 앞두고 이런 걸 놓치고 있다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이러면 안 돼. 놓치고 있는 것도 의외로 많아. 시험 앞두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거 다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거 깨닫게 돼요. 그냥 수업 듣기만 하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을 때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 이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뭔가 알아가요. 그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요. 공부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량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이게 이상하게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간단해요. 공부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년 더 해야 되고.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근데 지금까지 한 게 억울하잖아. 포기하자니. 그러니까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어떻게 포기해, 이거. 근데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마시는 시간 아껴야죠. 그것은 다 하면서, 공부 시간은 안 빼고. 술 마시는 시간에는 절대 안 놓치잖아요. 모임 시간 같은 거 어디 놀러 가고, 여기 안 빼고. 꼭 다 챙기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본인이 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시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땡겨야 돼요. 자, 차 꼭 이거 알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차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벼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바뀐 것도,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계속 질문 또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바뀐 게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 적용하는 건데, 이거 적용하는 거 그냥 이거 그대로 조건 주고 적용하라면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C값 구할 때, C값 구할 때 여기는 품종별로 중생종이잖아요. 중생종이니까 보호종개수 이거. 그 다음에 친환경 무농약이죠. 자, 여기 봐요. 무농약 있잖아요. 무농약이니까 이거 적용하라는 얘기고. 기계 이양이 이양 날짜. 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5월 22일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그래서 이 세 개 곱한 게 C값이에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친환경 재배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보험료 계산할 때 친환경 재배 할증 있잖아요. 그럼 친환경 재배인데 우리 친환경 재배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무농약 재배. 이게 친환경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때요? 할증해줘요,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유기재배라는 게 있어요. 유기재배. 이런 것도 친환경 재배예요. 이거 두 가지가.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친환경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계 이양이죠. 직파재배 아니에요. 직파재배가 아니니까 이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 직파재배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보험료 할 때 막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일 여기가 친환경 재배가 아니라 일반 재배예요. 자, 일반 재배면 어때요 또? 친환경 이거 할증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문제집에는 이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있는 것만 다 풀어도 여기 있는 거 다 풀려요. 우리 모의고사 앞으로 보는 4번 모의 다 풀려요. 문제집만 내 걸로 소가. 대신 이제 만일 일반 재배다 그러면 이제 일반 재배 같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일반 재배 이거 있잖아요. 이거 1.0을 이제 적용해주면 여기다 일반 재배면 1.0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거. 그다음 자,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보험료가 있고요. 자, 영업보험료가 있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럼 계약자가 부담하는 건 뭐예요? 순보험료를 구해야죠. 그래서 순보험료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1만에서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적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통 약간 영업료율, 이 영업료율을 적용해 주면 이게 영업보험료가 되고 근데 여기 영업보험료, 순보험료율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순보험료 구한 거에다 그 영업보험료 구한 거에다가 맨 마지막에 0.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 구하는 거 참, 우리 보험료 구하는 거, 가요, 손, 방, 특,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방지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친환경 재배니까 여기에 친환경 재배 할증은 해주는데 직파 재배는 할 필요 없다. 그럼 이 요율에다가 이거 10% 이거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영업보험료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0.8. 그럼 이게 순보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자, 그러면 정부 지원은 자, 자기 부담 비율이 15%. 그럼 얼마예요? 38%. 여기서 우리가 정부 지원 찾고 지자체가 30이니까 이거 적용해주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자, 요율 나와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고요.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입 금액 구해요 하면 이제 여기서 자,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자, 가입 수확량에다 벼 같은 경우 뭘 곱한다고요? 표준 가격. 그럼 이제 가입 수확량은 뭘로? 평년 수확량을 구해서 얼마요? 50에서 100%.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뭐네? 최대. 그럼 100% 이제 평년 수확량 100%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 가격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표준 가격 이거 써. 그럼 표준 가격은 자, 우리가 2025년도니까 이제 과거 5년치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5. 그런 다음에 이 숫자에다가 민간인 지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0.9. 자, 그러면 이게 표준 가격.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면 돼요?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한다. 자, 그럼 평년 수확량. 자, A값.
조사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의 50% 비교해서 큰가? 뭐가 커요? 이게 크고 미감 놔두고 자 이게 크죠? 여기 50% 여기 5050이니까 이게 크네요. 그 다음에 무사고는 둘 중에 큰 값의 1.1배.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A값. 그 다음에 B값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4. 그 다음에 아니요. 이거. 다른 값 혼동했어. 지금 막 하다가 정신없이 변은 이게 다르죠? 자, 변은 뭐라고요? 가입연도 기준표 이게 막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벼가 특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C값은 아까 곱하라고 그랬죠. C값은 아까 얼마 곱했어요 이거? 이거 다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0.98 나오나요? 네, 0.98. 자, 그러면 C값은 0.98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니까 이게 뭐예요? D값. 그러면 이제 아부다 해가지고 아부다 D-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이제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 그럼 이 평년 수확량 100% 여기에다가 표준 가격 얼마가 나왔어요, 이게? 자, 그러면 1620원이네. 1620원. 자, 이렇게 이제 구하면 가입 금액이 나오고. 이거 1000원 단위 절사. 1000원 단위 절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해야죠. 보니까 1000원 단위 절사 나와. 그러면 9157이 나오죠. 평년 수확량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1620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14834, 그 다음에 340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1000원 단위 이거 다 절사해가지고 14830,000. 자, 이게 이제 가입 금액. 14830,000.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자, 가입 금액. 자, 여기다가 이제 14830. 그럼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이제 14830,000. 그 다음에 요율이 10% 0.1 곱하기. 손해 일단은 할인 1-0.2. 여기 없고, 여기 특 이거. 친환경이 5% 곱하기 1 플러스 0.05. 여기까지가 영업보험료가 0.8 하면 이게 이제 순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순보험료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996576. 자, 그러면 996576 나왔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얼마라고요? 38. 0.38 마이너스 정부 지원 0.3. 자, 그럼 계약자 부담. 318904 나오네요. 318904. 자, 다 나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요. 많이 연습했건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모의고사 4번 보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4번 정도 보면 우리 실제 시험 내용들 거의 거기에 다 걸려요. 그리고 최종 정리는 우리 특강자료 그걸로 달달하면서 반드시 다. 그러니까 우리 1과목에서 5점짜리 놓쳤다 이러면 안 돼요. 1과목은 5점짜리 놓치면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암기 다 해야 되니까 부담되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남는 기간이면 외우고도 넘치도록 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제한 목적물 돼가지고 보험기간 건 다 외우세요. 그리고 숫자 나오는 거 다 외우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뭐 이전 먹고 이거 아니잖아요. 숙달하면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풀어나간다는지 그것만 빨리 캐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는 우리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5일 날이죠. 금요일 날 2회 모의고사 그때 해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